네, 안녕하세요. 100만 원을 저축할 에너지를 얻을 그날까지 월급쟁이 100만 원 저축 프로젝트 월백저 윤방송봉입니다. 자, 저희가 이제 오늘은 금융상품을 좀 얘기해 볼 건데요. 지난 시간에 과거 금융상품의 특징을 살펴봤죠. 특징은 금리가 높고 세금은 적고 세금을 돌려주고, 자, 그때만큼은 아니어도 지금도 우리에게 이런 혜택을 주는 상품이 있는데, 확정된 높은 금리는 아니지만 장기 투자로 물가 상승률을 이겨낼 수 있는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요. 비과세는 아니지만 운영하는 동안 장기간 이연과세로 운영돼서 세금 부담이 경감됩니다. 자, 소득공제 못지않은 세액공제로 세금 환급률은 높습니다. 바로 연금저축계좌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연간 400만 원씩 납입하면 13.2%의 세금을 환급받고 펀드로 운영할 수 있어서 장기 투자에 적합하고요. 2연과세까지 되는 연금저축계좌. 자, 여기 하나 더 고려할 게 있는데요. 바로 저렴한 수수료입니다. 수수료가 저렴하면 자동으로 수익도 높아지는 효과가 있는데요. 더욱이 이 수수료가 장기로 저렴할 때는 복리효과에 대한 수익을 더욱 커지게 합니다. 오늘은 연금저축계좌의 핵심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저축계좌의 가입 대상에 제한은 없습니다. 그런데 가입 기간을 5년 이상 유지해야 되고요. 만 55세 이후에 연금 수령을 해야 되는 기준은 있습니다. 납입 금액은요, 매회 1만 원 이상 연간 1,800만 원 한도로 납입하면 되는데요. 이 한도에는 DC나 IRP, 그러니까 퇴직연금 계좌의 DC형이나 개인퇴직계좌 IRP에 자기 납입 금액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자, 연금저축 납입액 400만 원까지는요, 13.2%의 세액을 공제해 주죠. 자, 근데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나 종합소득 금액이 4천만 원 이하인 분에게는 16.5% 조금 더 많은 세액공제 효과가 있습니다. 반대로요, 종합소득 금액이 1억 원, 만약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이 1억 2천만 원을 넘어서는 분들한테는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가 400만 원이 아니라 300만 원까지만 해줍니다. 자, 중도 인출 가능한가요? 자, 400만 원 이상 추가 납입할 수 있죠. 왜냐하면 한도가 1,800만 원이었으니까요. 그 금액에 대해선 중도 인출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요, 세액공제 받은 400만 원과 거기서 발생한 수익, 추가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페널티가 없지만 거기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선 중간에 중도 인출하실 시에는 16.5%의 세금이 붙습니다. 이 얘기 무슨 얘기죠? 중간에 찾지만 않으면 페널티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로 돌려주는 이유가 뭐냐면, 노후자금, 개인연금 중에 3층 연금 구조라고 봤었을 때 국민연금, 퇴직연금, 그 다음에 개인연금으로 노후자금을 보강하라고 정부에서 이런 메리트를 주는 거니까 당연히 저희가 노후에 써야 될 돈 정도만 만들어 간다라고 하면 이런 중도 인출 페널티 크게 걱정할 게 없다라고 봅니다. 연금 개시할 때 저희가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아야 페널티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금으로 받으면 아까 봤던 16.5%의 세금을 또 내게 되는 거죠. 자, 이걸 계산하는 방식을 좀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연금 수령 한도란 연금 10일 마이너스 연금 수령 연차에 연금 계좌 평가액을 하고 곱하기 1.1을 해서 연금 수령 한도를 한다라고 복잡하게 돼 있는데요. 아주 심플하게 최소한 10년 이상은 받게끔 해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노후 연금 자금을 했었을 때 도움을 주기 위한 상품이니까 이런 페널티 기준을 잡아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연금 수령할 때는 연금소득세를 냅니다. 만 70세 미만일 때는 연금을 통해서 받는 돈의 5.5%, 그 다음에 70에서 80세까지는 4.4%, 그 다음에 만 80세 이상엔 3.3%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좀 나중에 받는 게 좀 더 유리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연금 수령하기 전까지는 세금이 전혀 없습니다. 이걸 저희가 이연과세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 낼 돈 내지 않고 잘 모아서 불렸다가 연금 받을 때 일정 금액의 세금을 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 고려되셔야 될 게, 지금 현재는 연금으로 받는, 연금저축계좌를 통해서 연금으로 받는 돈이 1,200만 원을 넘어설 경우에는 이게 다음 연도에 종합소득 신고에 포함이 되거든요. 어찌됐건 쉽게 부담이 더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여기서 연금에서는 공적연금은 제외한 금액이 1,200만 원입니다.
자, 1200만 원이니까 이런 걸 통해서 받아들이는 연금액을 월 100만 원 이하로 수령하게 되면 해당 사항 전혀 없겠죠. 연금저축 계좌에는 세 가지 상품 스타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연금저축 펀드, 두 번째 연금저축 보험이 있고요. 세 번째 연금저축 신탁이 있습니다. 서로 이전도 가능합니다. 중간에 해약해서 페널티를 입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옮겨 다닐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상품 세 가지의 특징은 저희가 다음 시간에 정리해서 한번 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월급쟁이 100만 원 저축 프로젝트 월백저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방송을 통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